책갈피 오늘은요 역사책입니다. 세계사. 하나는 독일 자기 글쟁이라고 표현했는데 글쟁이 알렉산더 폰 쉔브루크의 주로 편집 칼럼 기자인데 세계사라는 참을 수 없는 농담, 짧지만 우아하게 46억 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주경철 교수님의 유럽인 이야기인데요. 먼저 세계사라는 참을 수 없는 농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은 포스트잇이 많이 붙습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책을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언론들이.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몇 장 넘기다가 누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만 우리 시대에 지금 거대사가 대단한 유행이잖아요. 빅 히스토리가.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지금 한국 사회, 한국 출판업계 유발 하라리가 준 충격은 엄청나죠. 특히 그 사피엔스가 준 충격 어마어마한데 이 책도 유발 하라리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훌륭한 친구에게. 그리고 군데군데 유발 하라리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아주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받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특별히 거대사를 사랑하고 거대사 공부를 후원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본격적으로 온 세상이 지금 거대사라는 거대한 열풍 여기에 휩싸여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늘 놀랍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짧은 책에다 어떻게 46억 년을 담을 수 있는지. 한때 이제 미시사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랬지만 다시 전체로서의 거대사 흐름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주 전체의 역사 그리고 지구 46억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꼭 유발 하라리 책과 같이 연계되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께서 솔직히 치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 단점이 있다. 한국인 독자들에게 보내는 서문에서 어떤 단점이 있느냐. 첫째, 유럽적인 시각이다. 이 책은 피할 수 없고 또 피하고 싶지도 않았던 유럽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세계사다. 이에 대해 사과의 전하며 그럼에도 기꺼이 나의 시각을 따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대단히 정직합니다. 절저히 유럽 중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데 한국이라는 단어는 한 군데인가 어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조차도 거의 사례로 언급되지 않아요. 다만 역시 기독교 문명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고 특히 중세는 아랍이 훨씬 지적으로 성숙되어 있던 사이니까 그 지적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아랍 세계의 문화 이런 것들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저자의 세계관이나 그런 역사학이 확장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한 군데를 적어놨습니다. 완전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는 이슬람교에서는 종교와 국가의 일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세상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믿는 서구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국가가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다. 난감한 상황에 대처하고 다양한 견해들을 조율하기에 민주주의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참 쉬운 문장이죠. 편안하고. 다음에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만 20세기가 낳은 독보적인 자유주의 사상가 칼 포퍼에 따르면 항상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정신이야말로 유럽 고유의 특징이며 동시에 서양 세계가 갖는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포퍼는 내적으로 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서양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꼽았다 이랬어요. 또 이런 재밌는 예도 잘 듭니다. 세계사를 100분짜리 영화에 견준다면 인간이 돌을 쪼개기 시작한 순간에서 시작해 나토와 구글이 창설되고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명한 시점까지는 1초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해당된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코스모스, 그 유명한 칼 세이건 선생이 창백한 푸른 잠에서 맨 처음에 이런 사례를 들었잖아요. 인류 역사를 1년으로 46억 역사를 1년으로 나눈다면 인간이 태어난 것은 12월 31일 11시 45분이고 불을 사용한 건 11시 59분 몇 초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요즘 들면 이런 예들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또 다른 책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었던데 이것도 일종의 유행 같아요. 최근에 서양 사람들
자기 분야를 그런 방식으로 압축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 좀 재밌어요. 우리 역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유발 하라리 책과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발 하라리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유발 하라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식량혁명, 인지혁명, 과학기술혁명, 그 다음에 이제 사이보그 시대,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끝나갔다. 이런 맥락과 이 책이 얼마나 관통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책에다가 그 역사를 녹여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운. 정말 새로운 지식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